반갑습니다. 초보자에게도 꾸준한 수익을 추구하는 매일단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일의 급등주 타점은요, 흥국 FMB입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아마 아실 건데, 마켓컬리 상장과 관련해서 이것이 실제로 일어날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시장에서 상당히 강력한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KC피드 같은 경우가 대장주로 지금 현재 등극을 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흥국 FMB 같은 정도가 이제 후발주, 2등주라고 하죠. 이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상당히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제가 흥국 FMB를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2등주는 사실은 더 안 좋습니다. 원래 거래를 할 때는 대장주를 하는 게 맞는데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타점을 조금 안 주고 가는 경우들이 있더라. 그래서 저는 흥국 FMB도 충분히 거래 대금이 터진 2등주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는 세력이 아직까지 입성해 있다. 이런 대전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항상 모든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저는 세력주, 테마주, 급등주들을 거래합니다. 근데 그걸 거래할 수 있는 대전제가 뭐냐면 저는 세력봉만을 거래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온 주식 중에 종가상으로 20%가 넘어가고 거래대금은 500억이 넘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테마가 있거나 테마의 대장주, 시장의 대장주면 상당히 좋아합니다. 제가 항상 이런 종목들을 거래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종목들이 눌릴 때 매수를 하는 것이 세력들이 본인들이 물량을 털고 나가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흔드는 액션이 나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기억나시나요? 아마 지난 영상에도 제가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떤 테마군이 있는데 세력들이 물량을 가장 강력하게 쥐고 있는 주식들을 거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세력봉이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테마를 가지고 나오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일봉상의 그림이 이뻐야지 좋습니다. 물론 대장주면 당연히 더 좋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흥국 FMB는 무슨 테마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켓컬리 나스닥 상장 테마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테마에서 2등주라는 것도 확인을 했고요. 그럼 그 다음 제가 뭐가 또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나요? 일봉상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일봉상의 위치가 중요한데 일봉상의 위치가 왜 중요하냐면 이 종목들이 거래 대금이 이렇게 정고점이 터지고 나서 이렇게 제압을 했을 때, 세력봉이 제압을 했을 때 저는 주관적으로 해석하기를 세력들이 지금 이 앞에 있는 물량을 다 소화해주고 장대 양봉을 만들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사람들이 물량을 쥐고 있구나. 세력이 물량을 쥐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흔들면서 팔 것이다라는 대전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 거래대금이 더 터졌기 때문에 정고점보다 더 거래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종목이 지금처럼 정배열이 아니고 이렇게 쭉 빠지다가 이런 데서 나오게 된다면 저는 이런 데서 나오는 장대 양봉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앞에가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세력들이 물량을 더 올릴 수도 있겠지만 앞에서 물린 사람들의 매물대들을 소화해 주다가 얘네들이 더 힘이 없어져서 주가가 주저앉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세력봉들의 위치 그리고 테마의 그 세기 그리고 이게 대장주인지 후발주인지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매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타점, 기법 이런 것들이 아니고 내가 처음부터 강한 종목, 수익이 날 종목에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이 타점입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로 공개를 할 때는 노출이 돼도 상관이 없는 그런 기법들을 보여드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도 거래를 하는 기법들에 있어서는 비밀을 지키고 노하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노출을 꺼리고 우리 회원님들한테만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회원님들한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종목 선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피보나치를 할 수도 있고 볼린저 밴드를 쓸 수도 있고 엔벨로프를 할 수도 있고 모든 보조지표를 사용하고 모든 기법을 사용하셔도 좋은데 항상 중요한 것은 이렇게 테마에 대한 이해, 종목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절대로 수익이 꾸준히 날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 종목이 일봉이 만들어지고 세력봉이 만들어지고 세력이 매집되어 있는 그런 어떤 특정한 포지션에서는 항상 정배열인 것이 중요하고 앞에 매물대를 소화한 것이 중요하고 거래대금이 중요하다는 것은 절대로 테마주 매매를 함에 있어서 세력주 매매를 함에 있어서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 같은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것을 잊고서 어떤 기법을 가져와서 뭐 나만 아는 검색식 이런 것들은 다 쓰잘데기 없는 거라는 거를 제가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종목 선정과 여러분들한테 시나리오 짜는 법들을 꾸준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선정이 이렇게 끝났으면 이제 타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KC피드가 시간에서 약간 밀렸습니다. 약간 밀렸다는 거는 내일 개파락해서 시작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2등주인 흥국 F&B는 더 밀려서 시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시나리오들은 일단은 내일 개파락이 크지 않다는 전제로 시나리오를 짜는 건데 만약에 내일 개파락을 크게 할 경우에는 시나리오가 분명히 유동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점검을 확인받으시면서 매매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냥 만약에 모르시는 분들은 실제로 제가 말한 타점에서 종목이 반등이 나오는지 이 전략대로 움직이는지만 체크를 하셔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유튜브에 보면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공부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일단은 봐주시고 지금 보면 제가 기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종목 선정이 끝났다는 전제하에 종목이 떨어지게 된다면 이 부분대가 1차 매수 라인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릴 때 1차 부분대에서 매수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내려가지고 약간 매수 존을 형성해서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초보자일 경우에는 특히나 더욱더 절대로 한호가로 매수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2차 매수 라인은 이렇게 있죠. 여기도 다 2차라고 이렇게 딱 돼 있는데 2차 고점대는 아마 이 상한가의 종가까지 아마 내려온다면 상당히 좀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2차 매수 존 정도가 될 거고 3차 부근을 이탈하게 되면 손절을 하면 되는데 일단은 종목을 봤을 때 내일 개파락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이 타점들이 이렇게 비례적으로 좀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냐면 테마가 만약에 내일 아침에 좀 약한 것 같다, 그런 개파락이 좀 심한 것 같다 이러면 1차에서 물량을 조금 사고 2차에서 물량을 많이 사는 식으로 해서 평단을 이 가운데가 아니고 좀 더 2차 라인 부분대로 맞춥니다. 그리고 나면 종목이 크게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큰 반등 중에서 모든 수익을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한 3에서 5% 이상의 수익을 취하면 족하다, 이런 식의 전략을 가지고 매매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야 이렇게 선만 믿고 어떻게 매매를 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종목에서 세력이 입성해 있다, 시장의 주도주다, 관심을 받고 있는 주다, 테마주다, 이런 종목들이 제가 말한 이렇게 공개된, 노출된 기법에서도 어떤 식의 움직임을 보이는지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이렇게 종목 선정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니틱스를 보면 지금 보시면 이 자리는 별로 좋지 않은 자리인데 자 보세요. 여기는 상당히 좋은 세력봉이라는 게 이해가 가시나요? 맞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고점들을 다 뛰어넘었고 상당히 강력한 거래대금이 터졌고 그 다음에 뭐 시장에서 이때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호재들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세력봉에 실제로 이 사람들이 물량을 쥐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눌릴 때 세력들이 물량을 팔아먹기 위해서 계속 흔드는 포지션이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는 눌림 매수를 하는 사람들인데 세력이 물량을 명확히 쥐고 있는 세력봉을 공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타점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맞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타점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아닙니다. 이 앞부분입니다. 그죠? 이 앞부분으로 오면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될지 정확히 모른단 말이에요. 맞아요? 지금 보시면 1월 18일을 기준으로 여기서 상한가가 들어가고 나서 세력봉이 나오고 나서 막 흔드는 구간들이 나왔는데 지지와 저항을 통해서 물론 매매를 할 수 있지만 세력봉을 형성했다, 내가 얘네들이 물량을 쥐고 있다고 하더라도 직관적으로 어디서 사야 될지 모를 때 여기서 바로 기법이 힘을 발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이제 그럼 기법을 한번 씌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움직임이 나오냐면 1월 20일을 기준으로 보세요. 자, 아까는 선이 없었는데 지금 기법이라는 선이 생기고 나니까 주가가 세력봉이 물량을 쥐고 있다는 전제에 어떻게 한다고요? 떨어지면 세력들이 물량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근데 지금 보면 일선에서 반등 나오는 모습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주가가 또 빠지려고 하니까 2선까지 빠지지도 않고 다시 한번 주가가 들어올리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들을 상당히 많이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종목 선정이 제대로 돼 있다는 전제하에서, 세력이 물량을 쥐고 있는 종목에서, 꼭 거기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상당히 유효하고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세력이 물량을 쥐고 있지 않은 주식에서는 이런 모든 기법들은 의미가 없어요. 삼성출판사도 비슷한 예시로 요거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삼성출판사가 세력봉이 제일 처음 나온 구간이 어디죠? 여기입니다. 그죠? 삼성출판사가 이 부근대에서도 물론 세력봉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데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뭐 2차 상승, 3차 상승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상승 구간은 여기에요. 여기에서 세력이 물량을 쥐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지, 뒤에서부터는 뭐 물론 매매는 할 수 있겠으나 조금은 헷갈리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런 구간에서 종목, 삼성출판사에 대한 이해, 테마에 대한 확신, 그리고 세력이 물량을 쥐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 다음에 기법이라는 칼을 꺼내 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 종목을 봤을 때 이렇게 지지와 저항 라인들이 다 있어요. 실제로는. 그죠? 지지와 저항 라인만 봐도 그러면 내가 지지와 저항을 좀 잘 볼 줄 알면 이렇게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겠구나. 충분히 시나리오를 세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소비자분들이 약간 직관적으로,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원래 그리고 시각적으로 어떤 안정된 효과를 원해요. 그래서 기법이라는 걸 찾는 거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기법을 한번 씌워보면 이런 그림이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어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라인, 1선에서 매수가 됐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반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반등이 작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이 선을 대비해서는 5%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 매수하는 포인트는 또 어디예요? 2선이잖아요. 그죠? 1선 다음에는 2선에서 매수를 해주면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이후에는 거래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눌릴 때 흔들면서 주가를 매도를 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눌리고 흔들어서 팔아먹고 이렇게 눌리고 흔들어서 팔아먹는 과정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후에도 물론 3선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저 원칙, 제 원칙에는 그런 것들은 몰라요. 저는 그 다음부터는 세력들이 충분히 어느 정도 물량을 팔아먹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접근 자체를 하질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이후에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상승을 못 먹은 걸 가지고 배 아파할 게 아니고 저는 주식시장에서 맨날 이런 종목, 이런 타점, 것들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세력이 매번 들어와 있고 매번 이런 종목에서 내가 루틴대로 거래만 하면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쉬워하지 않고 제 기준에 맞는 종목들만을 가지고 거래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일 흥국 F&B를 가지고도 거래를 할 때 분명히 그런 비슷한 모습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세요. 이게 지나고 나서는 그런 그림이 될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선에서 반등이 나오거나 2선에서 걸쳐서 이렇게 두 개까지 매수가 되고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시나리오를 스스로 짤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지 진정으로 주식시장에서 꾸준하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유튜브에 보면 회원님들한테 많은 영상들 그리고 시나리오를 짜는 방법들을 비슷한 사례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료 카톡방을 통해서 회원님들한테 뭐 무료 종목도 추천을 해드리고 실제로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종목을 봐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를 해보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기준을 잡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지금까지 매일단타였습니다.